새 실을 샀습니다. 조심조심 포장을 뜯어봅니다. 제가 이번에 산 실은 질리아트 카라멜 색상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실로 뭘 뜰 거냐면 털실탈의 겨울호에 이 아란 스웨터를 뜰 겁니다. 대바늘 9호, 7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일본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9호에 해당하는 미국식, 한국식 바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4.5mm 바늘을 써보기로 했어요. 일본식이 아마 이게 4.8mm인가 4.7mm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바늘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게이지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대충 맞아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4.5mm 바늘로 뜨기로 하고 게이지 낸 편물을 다 풀어줍니다. 왜냐면 이걸 진짜 빠듯하게 산 거거든요. 원작 실이 아니다 보니 정말 얼마나 실이 들어갈지도 모르겠고요. 바늘 크기까지 결정을 했으니 바로 코를 잡아줍니다. 이건 별실 코잡기로 시작을 하고요. 별실을 사용해 코바늘로 대바늘에 코를 잡아주고 그 코를 메인실로 겉뜨기를 해서 코를 잡는 방식이에요. 얘가 아란이다 보니 바텀업 도안인데 전체를 다 뜨고 나서 아래쪽 별실을 풀어서 다시 고무뜨기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코를 다 살려줘야 돼서 이런 코잡기 방식을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아란을 뜨기로 결심했다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뭘 뜰지 결정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아란 도안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저는 충덩하면서도 클래식하면서도 뭔가 좀 많이 뜨는 느낌은 안 들고 그런 무늬 자체도 좀 중성적이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막 아무리 찾아봐도 딱 이거다 싶은 아란이 없었는데 어느 날 털실탈에 실린 이 스웨터를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책 구매하고 이걸 떠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 도안은 초보자분들은 뜨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본 도안이다 보니까 좀 축약이 되어 있어서 이 커다랗고 무늬 많은 아란이 정말 단 2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좀 떠봤다 하시는 분들만 이 도안에 도전해보는 게 좋지 싶습니다. 기법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도안을 해석하는 게 좀 까다롭게 느껴져요. 여튼 저는 사실 영상에 담기진 않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또 뜨다 보니까 바늘 끝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새 바늘을 사줍니다. 바늘은 한 4, 5년 정도 쓰고 나면 갈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번 뜨개는 아름다운 랜턴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대구를 가는 기차 안에서도 뜨개를 계속합니다. 이때 친구들한테 내가 뜨는 게 진짜 예쁘니까 너네한테 꼭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또 내려가니까 할 게 너무 많고 뜨게 할 시간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지쳐서 올라오는 기차에서도 뜨개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기차에서만 정말 열심히 뜨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내려가는 2시간 남짓 뜨개를 한 게 어딥니까? 사실 이때는 무늬를 다 외워가지고 거의 안 보고 뜰 수 있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가운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오는 무늬는 그냥 사진을 찍어갔어요. 원래 종이 도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도안은 책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필요한 곳만 잘 찍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거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색깔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긴 했어요. 이렇게 부지런히 뜨다 보면 이 길이까지 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좀
크고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벌써 들어가지고 길이를 재봤는데 33cm나 됩니다. 하지만 도안에선 36.5cm까지 뜨라고 합니다. 지금 미디움 사이즈로 뜨고 있거든요. 3cm 정도는 금방 뜹니다. 아몰 부분을 만들어줬고요. 이 도안이 되게 단순한 형태라 아몰 부분은 이렇게 코막음 몇 개를 하고 끝입니다. 이후엔 직선으로 따라 올라가며 떠주면 됩니다. 사실 또 제가 갈색 아란 스웨터를 떠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계기가 있는데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일상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린 거였나? 거기에 갈색깔 아란 스웨터를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갈색으로 아란이면 이런 느낌이구나 싶기도 했고 완전히 같은 색깔의 실을 찾을 수는 당연히 없었는데 근데 또 질리아트로 꼭 아란을 한번 떠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또 질리아트가 색상이 다양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갈색 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카라멜 색깔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갈색 옷 스펙트럼이 있는데 거기서도 없는 색깔인 것 같고 또 요즘 약간 유행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갈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마음에 드는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뜨개가 이렇게 순조롭기만 할 순 없죠. 뜨다 보니까 제가 또 꽈배기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뜰 동안 왜 몰랐을까요? 진짜 황당합니다. 너무 많이 떠서 이때 좀 고민을 했어요. 모른 척 할까? 어차피 뒷판인데. 하지만 알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단이 엄청나게 많지만 코수는 좀 작긴 하잖아요. 그래서 풀고 좀 인내심과 시간만 가지면 수습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풀었습니다. 풀어버린 실 사이로 제가 입고 있는 바지에 펭귄이 저를 보고 있네요. 야, 너도 내가 불쌍하냐?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이거 수습하는 데만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 나니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역시 아란 스웨터에는 코바늘이 필수입니다. 뒷목 둘레도 정교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아란의 맛이긴 하겠죠? 뒷판을 다 뜨고 나면 몸에 한번 대봅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좀 세로로만 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뒷판을 뜨는데 한 볼 반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실 양 가늠을 좀 하게 됐어요. 뒷판을 떴으니 다시 코를 잡아줍니다. 코 잡기가 2번째다 보니 좀 익숙해진 느낌도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여분의 실도 질리아트입니다. 뒷판 떴다고 앞판은 좀 금방 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손에 다 익숙해지기도 했고 도안도 거의 외우고 있기도 하고 어디까지 가야 할지도 알고 있기도 하니까요. 초행길을 갈 때는 목적지까지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또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올 때는 되게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뜨개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떴던 뜨개는 그래도 빨리 되긴 합니다. 저의 착각일까요? 어쨌든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했어요. 저 망했어요. 가운데 구슬뜨기를 잘못했다는 걸 앞판을 뜨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도안상으로는 구슬뜨기가 아닌데 제가 아래에 참고 QR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구슬뜨기로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구슬뜨기를 했는데 뜨다 보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저런 모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죠. 어차피 손에 익은 거 뒷판을 다 풀어버릴까?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고요. 또 더 시간을 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이게 다시 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좀 제 입장에서는 커다란 편물이기도 했고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실수도 일관성이 있으면 의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쭉 다 이걸로 밀어붙이면 뭐 이 실수는 저만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변형한 게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눈 딱 감고 모든 구슬뜨기, 그러니까 모든 이 무늬 부분을 구슬뜨기로 통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게 뜨다 보니까 구슬 전체가 다이아몬드 중앙이 아니라 아래로 쳐져 있는 거죠. 하지만 뭐 블로킹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쭉쭉 떠나갑니다. 사실 계속 불안해하면서 뜨기는 했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암홀까지 왔습니다. 앞도 뒤와 똑같이 단순하게 코막음을 해줍니다. 이때가 아마 1월 중순 말 그랬는데 이때 너무 춥지 않았나요? 전 원래 겨울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여름보다 겨울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추위를 못 견디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번 겨울은 진짜 너무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추운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해야 되나? 한 열흘, 2주 이렇게 추워버리니까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열심히 하던 운동도 좀 덜 하면서 그냥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며 뜨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때 본 게 브리저튼이거든요. 시즌 1, 2는 봤는데 3를 안 봤다는 거를 4가 나오고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브리저튼 시즌 3와 4를 막 보면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음을 하는 시점이 4의 파트 2가 나오지 않은 시점인데 파트 2는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트 1 마지막이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여간 브리저튼은 정말 재밌고 저는 션다 선생님의 작품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족들과 함께 뜨개를 쭉쭉 해나갔습니다. 아라는 뱃사람들의 스웨터인데 말이에요. 뜨다 보면 목둘레까지 옵니다. 한쪽 목둘레를 다 떠준 상태고 다른 쪽도 똑같이 떠주면 됩니다. 사실 아란이라는 게 좀 단순해야 맛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꽈배기가 많은데 탑다운이면 그것도 좀 힘들고 또 이렇게 무늬가 많은데 막 암홀 쉐이핑 엄청 들어가고 목도 막 더 정교하고 어깨도 경사뜨기 있고 이러면 좀 옛날 아란 맛, 클래식 아란 맛 이런 게 있으려면 확실히 이렇게 네모난 스웨터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는 꽈배기 뜰 때 뭐 2코까지는 꽈배기 바늘을 거의 안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4코인데 2코를 꼬아 뜨는 거죠. 근데 3코? 그러니까 총 6코짜리 꽈배기 뜨기부터는 꽈배기 바늘을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질리아트가 실이 막 풀리는 실은 아니거든요. 바늘 빼도 코가 잘 살아있고 그래서 사실 3코를 빼놓아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3코 이상부터는 꽈배기 바늘을 쓰게 돼요. 합판도 완성입니다. 또 몸에 대봐야겠죠? 이때도 세로로 좀 길지 않나 싶다가도 또 몸보다 더 큰 느낌이 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꽈배기 많이 들어간 편물이 확실히
블로킹 전에는 세로로 좀 좁아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봐도 이렇게 정갈하게 잘 나왔고요. 정말 질리아트는 화면에 이 어떤 정갈하고 예쁘고 이런 느낌이 덜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몸통을 다 떴지만 또 코를 잡아야 합니다. 팔을 떠야 하기 때문이죠. 코를 늘려가며 올라갑니다. 코를 생각보다 자주 늘려줘야 돼서 저는 잘 까먹기 때문에 코를 늘린 부분에 마커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뜨다 보면 마커가 엄청 달려있게 됩니다. 팔통이 넓어가지고 팔의 최종 코수가 거의 몸통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 빨리 자란다고 느껴졌는데 뜨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선 한 단을 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 팔 뜨는 감각을 알고 있긴 하잖아요. 이게 몸보다는 확실히 적게 걸리고 면적도 작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몸통만큼 떠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양에 대해서 이때부터 좀 걱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몸통의 실이 1개 반 정도 들었는데 팔에도 1개 반 정도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총 6볼이잖아요. 하지만 고무단도 남아있긴 하잖아요. 그러면 고무단을 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실이 남기는 하나? 원작 실의 그람수랑 이 실의 그람수가 거의 비슷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원작 실은 아니긴 하니까. 하지만 질리아트는 한 볼이 가격이 좀 있고 용량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한 볼을 더 사고 싶진 않아서 계속 불안에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도 떠봐야 잠재워집니다. 날이 좀 풀려서 카페 나가서 뜨개도 해봤어요. 이때 제가 바나나 푸딩에 꽂혀 있어가지고 동네 카페에서 바나나 푸딩 판다는 데를 좀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뜨고 있는 이 카페가 바나나 푸딩이 정말 맛있어서 사실 뭐 몇 개 안 찾아 먹긴 했는데 이쯤에서 바나나 푸딩 탐방을 끝내고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이후로 몇 번을 더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겨울이 약간 지나가니까 햇빛 받으면서 밖에서 뜨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1시간 정도 뜨개 하면서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이 전환되는 휴일이었습니다. 부지런히 뜨다 보면 끝이 옵니다. 마커를 색깔을 맞춰서 달아봤더니 좀 정리된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떠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많은 단을 늘렸구나. 팔이 정말 크죠? 제가 지금부터 팔이 2개로 늘어나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2개가 됐죠? 사실 복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팔 2개를 만드는 비법은 그냥 눈물을 흘리며 똑같은 걸 2번 뜬다입니다. 사실 팔 뜨다 보니까 단수가 안 맞는 거예요. 분명 똑같이 떴다고 생각했는데 한 단이 차이가 나가지고 근데 또 어디서 잘못됐는지 파악도 안 되고 해서 한 단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한 단 그럴 수 있죠. 별실 다른 색깔을 쓰게 됐는데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팔이랑 몸이랑 면적 비슷하죠. 엄청난 옷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든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실은 한 3분의 2볼도 아니고 반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러면 진짜 불안하죠. 심지어 꼬매기도 해야 돼요. 이 실로. 일단 브라는 접어두고 어깨부터 연결을 합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코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선 쉬게 두었던 코를 바늘로 옮겨서 어깨를 싹싹 꼬매줍니다. 코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바늘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늘 3개를 써서 잇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코가 몇 개 안 되기도 하고 막 조임기 써가지고 또 줄 연결하고 이러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바늘은 줄도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기는 되더라고요. 어떻게 연결한 어깨의 모습입니다. 이제 약간 옷이 돼가는 것 같기도 해요. 어깨에 있는 건 사실 세 발의 피입니다. 옆면을 잇는 게 정말 큰일이에요. 큰 옷을 갖고 싶던 저의 마음의 대가가 이런 노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사실 그냥 꼬매기만 하는 거면 뭐 무아지경으로 하겠는데 단 맞추고 열 맞추고 이러는 게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좀 열을 맞추지 않으면 정말로 안 예뻐지는 그런 무늬여가지고 그거 맞추는 거를 엄청 신경 쓰면서 꼬맸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바텀업은 한 단이라도 어긋나면 좀 바텀업한 보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꼬맬 때 더욱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들여야 예쁜 옷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세상에 하나뿐인 뭐랄까 사기 어려운 그런 옷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끊임없이 바느질을 했더니 옷이 되었습니다. 이때쯤에야 사이즈가 내 생각보다 조금 더 클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았습니다. 고무단은 목부터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실이 모자라도 좀 문제가 없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왜 목이랑 팔목은 뭔가 하다 말면 되게 옷 퀄리티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눈에 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몸통 고무단은 제가 뭐 한 단쯤 덜 해도 사실 그렇게 티가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목부터 내려가면서 고무단을 진행하고 이 가진실의 끝까지 몸통에 고무단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남는 실도 없고 저도 실 더 안 사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무사히 목 고무단을 떴습니다. 너무 예쁘죠? 꼬아뜨기로 진행을 해서 더 좀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팔목의 고무단을 진행합니다. 이 별실 풀어서 코를 줍는 게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왜 이게 잘 풀면 그냥 수르륵 별실이 뽑히면서 코를 주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반대쪽을 풀어가지고 풀다 보면 뭔가 이렇게 걸릴 리가 없는데 싶은 그런 느낌을 늘 받아가면서 별실을 풀어야 했어요. 이 방향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또한 약간 까다로운 게 처음에 잡은 코스보다 팔목에서 주어야 되는 코스가 더 적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코를 주면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코 다 줍고 첫 단 뜨면서 니투게더 사용해가지고 대충 코를 맞춰 줄여줬습니다. 그렇게 줄이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매직 루프를 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게 옷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팔목 고무단의 둘레가 되게 작아요. 어쨌든 뜰 때는 이게 비례가 맞는 건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조금 있었어요. 무사히 팔목도 완성을 합니다. 뜨고 나면 좀 뿌듯하긴 해요. 여기까지 떴을 때 실이 한 주먹 정도 남았어요. 이걸로 몸통을 과연 잘 완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냈습니다. 생각보다 실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조금 실이 남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막 자투리 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 그래서 6볼로 M 사이즈 하나는 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뜨고 나면 바로 블로킹을 해주는데요. 이게 짙은 색깔 실이다 보니까 물 빠짐이 좀 있습니다. 짜잔! 완성입니다. 그럴듯하죠? 가을 겨울에 딱 어울리는 스웨터 색깔입니다. 블로킹 하면서 저 가운데 구슬을 좀 만져줘가지고 막 엄청나게 아래로 처져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고무단도 이렇게 잘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옷이 크니까 이렇게 고무단이 짧구나 그런 생각이 블로킹하고 나서야 들었습니다. 놀러 갔다가 친구들한테 완성샷을 찍어달라고 했는데요. 정말 어색한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엉덩이 정도까지는 덮는 길이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코디를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막 두쫑쿠룩 아니냐 그래가지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아 그렇구나 싶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번 저의 뜨개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봄 뜨개를 시작할 때가 되었죠? 곧 다음 뜨개로 만나요.